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광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에 수행한 지역별 가구 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기준 개선 연구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서론 부분에서 왜 이 연구를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현황하고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네 번째 절에서는 두 번째 절에서 설명한 문제점과 세 번째 절에서 말씀드리는 소비 행태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현행 에너지 지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절에서는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 증대를 유도하고 또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그리고 가구 특성별로 에너지 소비와 비용에서 차이가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지원 기준 개선도 필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광역 시도별 지역 간 가구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에너지 소비량이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에너지원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그리고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원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지원 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현황을 보면 소득 지원 사업,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바우처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탄 보조 사업. 연탄 보조 사업은 연탄 쿠폰 사업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난방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노인 가구나 장애인 가구,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 또는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가구당 평균 지원액을 보면 가구 평균 난방비로는 10만 7천 원, 그리고 냉방비로는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탄 보조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가구 또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연간 40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유 지원 사업은 둥이바우처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수급자 가구 중에 한부모 가구나 소년, 소녀 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지원 사업과 함께 또 중요한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요금 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금 할인 사업 중에서는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할인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전기요금 할인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요금이 할인되고 있는데, 여름철 6, 7, 8월에는 월 2만 원씩을 할인해 주고요. 그 외에 기타 월에는 월 16,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은 17,000원, 연간으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한테는 20만 4천 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12만 6천 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겨울철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간은 매월 2만 4천 원, 그리고 기타월에는 6,6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는 한 14,000원, 연간으로는 16만 9천 원, 거의 17만 원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합해서 난방 에너지원별로 연간 에너지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시가스, 연탄, 석유, 기타는 각 가구가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할인으로 37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1인 가구는 9만 5천 원, 2인 가구는 13만 4천 원, 3인 가구는 16만 7천 원을 지급받아서 이 둘을 합하면 총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는 46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연탄 쿠폰하고 요금 할인을 합해서 연 61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는 1인 가구는 냉방 바우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7천 원, 2인 가구는 10,000원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 총액을 보면 1인 가구는 61만 7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석유로 표현된 가구는 등유 바우처를 받는, 석유 바우처를 받는 가구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가구는 바우처 31만 원의 요금 할인을 더해서 51만 4천 원,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는 7천 원, 2인 가구는 10,000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총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52만 1,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가구에는 밑에 주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유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석유 난방 가구나 LPG 난방 가구, 그리고 전력을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가구는 연간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29만 9천 원,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를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받는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연탄 난방 가구는 130 정도, 그리고 석유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110 정도, 반면에 기타 에너지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는 한 64 정도,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해서 어느 에너지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문제점으로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을 보면 앞에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원별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원별 가격 차이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각 고유 단위별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요. 표에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도시가스 100 기준이라는 그런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가, 그러니까 도시가스 가격이 100이라고 할 때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비교해 놓은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등유는 도시가스보다 60% 정도 비싸고요. LPG는 214.6으로 도시가스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반면에 연탄은 도시가스의 한 80%밖에 안 되고요. 심야 전력이나 지역 난방은 도시가스보다 조금 높지만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원별로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어떤 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그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가 크게 작은 그런 통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도시가스를 난방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가 한 100 정도라고 하면 프로판이나 부탄, LPG입니다. 이 프로판이나 부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의 한 50 정도밖에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전력을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는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연탄을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역별 가구당 그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100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표인데요. 개를 보시면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서울은 101.2로 전국 평균하고 뭐 비슷합니다. 반면에 부산은 67.7로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70%가 채 안 되고, 반면에 강원 같은 경우는 130% 정도로 30%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가장 작은 부산하고 강원을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별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에너지 지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부산에 사는 가구나 강원도에 사는 가구나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구 에너지 소비 행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가구 에너지 소비 행태를 분석한 이유는 앞에서 보여드린 지역별 그 소비량 통계는 가구 특성이 반영이 안 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많거나 뭐 가구 원수가 많다고 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통계는 그러한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그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YI라는 거는 가구 I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고요. XI는 가구 I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주요 변수,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원수라든지 주거 면적, 소득, 뭐 기타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DI는 앞에서 봤던 광역 시도별 지역 더미 변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에 2017년 에너지 총조사 가정부문 중 일반 가구 자료를 활용해서 계량 경제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이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맨 오른편에 부산 100 기준으로 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100 기준으로 삼은 거는 부산이 광역시도별 에너지, 가구당 에너지 소비 통계를 보면 가장 작은 지역이라서 부산을 100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140 정도로서 부산보다 한 40%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원수, 소득, 뭐 주거 면적 이런 게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소비량 비교가 되겠습니다. 제일 소비가 많은 강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0에 가까워서 부산의 2배나 많은 그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에너지 소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한 경우에도 강원 같은 경우는 부산에 비해서 2배 정도나 되는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그 말씀드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그리고 앞서 분석한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추정 결과, 이 둘을 종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너지 가격 차이를 반영한 지원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에너지 원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탄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에 비해서 한 70%, 80% 정도밖에 안 되고, 반면에 LPG는 2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 차이를 반영해서 에너지원마다 각각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가구의 난방 설비에 대해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석유를 사용하는지, 난방 에너지로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을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원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원 대상을 네트워크 에너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지역난방, 심야전력, 그리고 네트워크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를 또 한 그룹으로 묶어서, 기타 그룹으로 묶어서 2개 정도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에너지 그룹은 현재의 에너지 바우처 수준으로 지원액을 적용을 해서 지원하고, 기타 그룹은 등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매년 그 기준을 바꾸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소비량 차이를 반영한 지원 기준도 시급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지역별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차이를 반영해서 지원 기준을 조정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지역 간 불평이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부산과 강원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산하고 강원의 지원액 기준을 2배나 차이를 두어서 지원한다고 할 때 지역 간 형평성과 관련한 그런 불만이 제기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지원 기준의 차이를 두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에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지역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선결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단 한 해만의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 통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지역별 가구 에너지 소비량 통계 구축을 통해서 좀 안정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그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분석 결과를 얻는다고 전제하에서도 지역 구분을 광역단체 수준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역단체, 예를 들면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에서도 그 각 기초단체 간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있는 강릉하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춘천과 같은 지역은 기온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도 아마 굉장히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광역단체 내에서도 기초단체 간 에너지 소비량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광역단체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체 수준까지 세분화해서 지원 수준을 조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그 차등 지원을 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하고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현재와 같이 지원 기준이나 대상 설정 등 모든 기능을 전담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이전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문제도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큰 방향, 지역별 그리고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원 기준 개선과 관련된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 차이를 반영한 지원 기준 조정은 가능한 빨리 실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준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에너지와 기타 에너지로만 구분을 해서 지원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고 하면 당장 뭐 내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빨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역별 차등 지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선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 사례와 국내 복지 사업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참조해서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LIHEAP라고 해서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연방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각 주정부에 포괄적으로 재원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각 주정부가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분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이 포괄 지원 방식을 채택하되 재정 축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 포괄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대신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되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 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판단해 보면 아직은 좀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여건이 다 성숙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지원 사업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복지 전문기관과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이라든지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그런 복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지원 상당 기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독자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또 설치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구는 뭐 반드시 상설 기구일 필요는 없고요. 비상설로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에너지 지원 수준이라든지 차등 지원을 할 때 그 차등 지원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이러한 그 결정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구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별, 그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원 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